이번 시간에는 NCS 실전 문제풀이 문제 해결 능력의 상황 판단 유형에서 규칙을 통한 추론 유형에 대해서 하나씩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18페이지의 19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아래에 주어진 자료와 보기의 상황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오늘 아침에 A가 주문할 커피로 알맞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문할 커피로 알맞은 것은 찾는 거죠. 자, 지금 자료 1에서 커피 종류별 재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2, A의 상황별 취향이라는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규칙들이나 기준을 통해서 보기의 내용을 통한 적절한 추론 과정을 묻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기를 봤을 때 일단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핵심 키워드 위주로 가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죠? 스트레스 체크해야죠.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지금 상황별 취향과 보기의 내용을 서로 크로스 교차해 가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핵심 단어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럼 휘핑크림이나 우유 거품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쭉 보시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배가 고프고,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키워드죠. 왜냐하면 배가 고플 때는 이런 상황별 유형이 있죠. 그리고 피곤하다라는 것도 있죠. 피곤하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오늘 아침은 커피만 마실 생각이다. 커피만. 그런데 휘핑크림은 넣지 않기로 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첫 번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하고 지금 커피만 마시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이게 커피랑 다른 음식과 같이 마실 때에 대한 조건이 있으니까 커피만 마신다는 것도 중요한데 정작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는 것하고 휘핑크림을 넣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조건만으로 정답이 가려집니다. 이 두 가지를 추가하는데 얘를 안 넣는데요. 그러면 우유 거품은 추가하게 되겠죠. 그럼 휘핑크림이 있는 거 비엔나 커피랑 카페 모카는 안 됩니다. 그럼 보시면서 선택식 속어법 가시면 돼요. 1번, 4번 안 되시겠죠. 그런데 우유 거품은 있어야 돼요. 우유 거품을 제거하는 조건이 없죠. 그렇죠? 우유 거품이 있는 건 하나밖에 없네요. 카푸치노. 그러면 정답이 5번으로 이렇게 가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중간 과정들이 사실은 좀 무의미한 그런 문제들도 간혹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는 이제 배가 고프고 그럼 배가 고플 때는 우유가 들어간 커피를 마신다. 그죠? 네, 우유가 들어간 커피를 마신다. 그리고 지금 피곤하다. 피곤하면 휘핑크림이 들어간 경우에 하나요. 초코 시럽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또 휘핑크림 추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쓸모없는 조건이 돼버리는 거죠. 취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다른 중간의 키워드들은 사실 문제의 정답을 내는 데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그런 상황임을 확인하시고 이 문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재 페이지 225페이지에 26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땡땡시 내에서 운행하는 갓버스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운행이 됩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네요. 첫 차가 6시에 출발하고요. 24시 이내에 운행을 마치고 들어옵니다. 한 방향이고 한 대 버스가 1회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총 시간이 몇 시간이다? 2시간이다. 요거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도로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배차 간격은 이렇다. 표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막차는 출발지에서 반드시 22시 이전에 출발한다. 그렇죠. 24시 이내에 도착이 돼야 하므로 1회 운행의 총 소요시간 2시간을 고려해 봤을 때 22시 이전에 출발해야 되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이 1번 선택지는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일요일에 막차가 종착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23시 20분이다. 그러면 지금
막차의 도착 시간을 우리가 추론해 가는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막차의 출발 시간을 우리가 예측해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럼 막차의 출발 시간으로부터 2시간의 소요 시간이 걸림으로 2시간을 반영해 주면 그것이 도착 시간이 되겠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당연히 C시간대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일요일이기 때문에 배차 간격을 몇 분으로? 75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이 75분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매시 정각을 의미하는 60분 단위와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시면 계산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지금 얘는 15 곱하기 얼마죠? 5가 되죠. 60분은요. 15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고요. 최소 공배수는 15와 4와 5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고, 이것이 얼마냐 하면 300이 나옵니다. 시간 단위가 분이니까 300분이 되겠죠. 그러면 300분, 5시간이죠. 5시간마다 매 정각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14시에 출발했던 버스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에 B시간대는 60분이니까 매 정각에 출발하는 거죠. 그럼 14시에 이제 C시간대로 배차 간격이 바뀌겠죠. 그럼 여기 출발해서 5시간이니까 19시. 19시에 또 출발하게 되고요. 5시간이니까 24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도착 마감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긴 아니고,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럼 75분이 2시간을 확보하려면 곱하기 2를 하시면 얼마예요? 150분이죠. 2시간 반. 그럼 2시간 반 전에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부터 2시간 반 전이니까 얼마죠? 21시 30분, 그죠? 21시 30분에 출발을 한 겁니다. 고로 소요시간 몇 시간? 2시간을 고려한다면 23시 30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20분이다. 예, 2번 선택지가 잘못됐다, 옳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공부 차원에서 나머지 선택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공휴일인 어린이날에는, 공휴일이죠. 출발지에서 13시에 버스가 출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시에. 그럼 12시부터는 60분 간격이니까 당연히 정시에 출발하겠죠. 예, 옳습니다. 자, 그리고 출발지에서 물론 지금 A 시간대, 이걸 잠깐만요. 지금 세 번째 선택지를 확인하실 때요. 여기서 시작하긴 하지만 A 시간대의 버스가 어떻게 걸리는지 봐야 되겠죠. 지금 40분 배차 간격이에요. 총 몇 시간이죠? 6시간입니다. 그죠? 그럼 360분이고 40분 나눠 떨어지죠. 예. 그래서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 미처 놓쳤던 거 말씀드렸고요. 4번 선택지 보도록 하죠. 출발지에서 9시 30분에 버스가 출발한다면 이날은 토요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9시 30분이니까 A시간대죠. A시간대고 6시에서 9시 30분까지 몇 분이 지난 거죠? 3시간 30분입니다. 분을 따지면 210분이죠. 210분. 그러면 20분의 배수가 됩니까? 안 됩니다. 40분의 배수가 되나요? 안 됩니다. 30분의 배수 되죠. 그래서 토요일이 맞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도 볼까요? 평일과 토요일에 A시간대의 버스 출발 시간이 같은 경우는 7번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평일과 토요일 이렇게죠. 그럼 20분과 30분의 최소 공배수 얼마죠? 60분이죠. 1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6시에 출발하죠. 그리고 12시까지죠. 그러면 토탈 이 시간은 6시간인데 양쪽 경계가 지금 들어가죠. 그러니까 12시에도 출발하게 되겠죠. 그죠? 6시에도 출발하고요. 그러니까 빼서 1 더하니까 7번. 예, 맞다. 5번도 맞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번, 4번, 5번은 제가 그냥 구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 다 정확하게 학습하실 때는 정답이 가려졌다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공부하실 때 이런 거 다 찬찬히 확인해 보시는 습관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문제는 페이지 좀 뒤쪽 넘어가겠습니다. 243페이지에 14번 문항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자료에 근거할 때 보기에 암호문을 해석하여 찾아낸 원문, 암호문을 해석해서 찾아낸 원문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암호문을 만드는 방법을 보시면 암호하고자 하는 원문의 알파벳과 변환키 알파벳을 조합해서 만드는데 지금 표를 봤더니 이렇게 세로축에 원문이 있고요. 가로축에 변환키가 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여기 암호 변환키 있죠. 그 다음에 좀 잘 안 보이네요. 암호 원문의 알파벳과 암호 변환키의 알파벳 조합해서 만드는데 그렇죠. 지금 암호 변환키의 알파벳을 표의 왼쪽 윗줄에 찾아 교차점에 있는 알파벳을 암호문. 예, 그렇죠. 지금 원문, 암호 변환키, 암호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원문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이 규칙을 어떻게 해요? 원문을 찾는 방식으로 원문을 찾아내는 방식의 과정으로 원문을 찾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원문을 찾는 방식으로 이걸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원문 찾는 거죠. 그럼 암호 변환키예요. 암호 변환키가 가로줄이죠. 그럼 가로줄로 가시면 돼요. 가로 방향으로 가시면 되겠죠. 뭐에 대해서? 암호문에 대해서. 그럼 암호문은 뭐예요? 당연히 세로 방향이죠. 그렇죠? 세로 방향입니다. 네. 세로 방향이고요. 그래서 암호 변환키 가로 문자에서 암호문 세로문에 해당되는 원문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죠. 그죠?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그 다음에 왼쪽에 원문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원문 찾는 규칙을 거꾸로 이제 해독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이런 거 예시 같은 들었던 거는 좀 주의 깊게 봐주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암호문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원문을 추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좀 와닿지가 않다라고 하신다면 주어진 예를 통해서 구체화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 방식이 이해가 되셨다면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암호 변환키 B입니다. B. 그럼 B에서 암호문이 I잖아요. 그러면 B 갔다가 I 찾으세요. I. 그럼 왼쪽으로 가면 원문이 나오죠? H라는 원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 선택지 소거하시고요. 이 방식으로 하면 되게 쉽죠. H. H에서 B를 찾아야죠. B를 찾으면 왼쪽으로 가시면 I. I라는 원문이 숨겨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3번 선택지 소거하시고요. 2에서 N. 2에서 N이니까요. 여기죠. 그럼 J. 원문이 J였다라는 것으로 정답이 가려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죠. 암호문을 만드는 방식을 원문을 찾는 방식으로 거꾸로 재해석하시면 쉽게 정답을 가려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24번 문항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죠. 옳은 것은 그 왼쪽 편에 이제 뭐 교재 왼쪽이죠. 지도가 그려져 있고요. 트래킹 지도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올라가는 경우에 뭐 소요되는 시간과 구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내려오는 경우에 어떤 조건이 있죠. 소요 시간이 50% 단축된다. 이런 것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조건을 보시면 쭉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되는 것이고 하루에 가능한 트레킹의 최대 시간이 몇 시간? 6시간이다. 이거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기준이고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완료해야 한다. 네, 최대한 빨리. 그리고 하루 트레킹이 끝나면 반드시 숙박을 해야 되고요. 숙박은 0표시가 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구간들, 그죠? 포인트 지점에서만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또 여기 있죠. 해발 2,500m 이상에서는 뭐뭐 때문에 전날 수면 고도에 비해 600m 이상 높일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수면 고도가 뭐냐면 취침하는 지역의 해발 고도를 말한다. 네. 그러면 6시간을 들어와도 2,500 이상에서는 600m 이상 넘어가서 숙박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600m 이상, 2,500에서. 그렇다면
지금 딱 문제를 푸실 때 2500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여기죠. 밴부와 도반. 그죠? 그럼 밴부와 도반이니까 뭐 여기서 끊어볼까요? 이렇게? 이 정도 끊어볼게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50% 단축이니까요. 뭐 가용 시간으로 본다면 12시간 내로 늘려도 되는 거죠. 예, 계산의 편의상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래킹을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올라가는 겁니다. 네, 지문의 구성상 어쩔 수 없으니 그거 감안하시고 일단 나야풀에서부터 시작하면 어차피 이 빨간색 위까지는 숙박에 대해서는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루의 최대 시간을 통해서 가장 빨리 채울 수 있어야 되겠죠? 3, 2, 2 안 되니까 여기서 1일차가 숙박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2, 2, 3 오버되니까 여기도 2일차가 콤롱에서 이제 숙박이 이루어집니다. 3, 2, 1 괜찮아요. 밴부에서 3일차 숙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밴부가 지금 2,400이죠. 그러면 이제 2,500 이상에서는 네, 그럼 괜찮네요. 여기는 3, 2 여기까지 가능하겠네요. 4일차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히말라야까지 가죠. 이제부터는 2,500 이상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2,500 이상이고 여기 600 더하면 3,500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못 가요. 두 칸 못 갑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4시간이라 6시간 안에 들어오지만 두 번째의 제한 조건에 따라서 5일차는 대운알리에서 숙박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넘어갈 수가 없죠.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6일차입니다. 마찬가지 2시간, 2시간, 4시간이죠. 그런데 아직 시간 여유가 2시간이 더 있잖아요. 그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방향으로 내려가는 1차를 표시하겠습니다. 지금 2시간, 2시간 내려갈 때는 1시간, 1시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갔다가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내려올 때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표시를 다 일일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눈으로 그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2시간, 2시간, 1시간, 1시간 6시간 안에 되니까 6일차는 이렇게 되겠죠. 즉 대운알리에서 숙박하고 출발했다가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여기서 숙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6일차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시간을 다 더해서 12 이내로 그냥 볼게요. 소수점 계산하기 귀찮으니까요. 2, 3 하면 7이죠. 8, 10, 13 그러니까 어디예요? 여기서 여기 촘롱이죠. 촘롱에서 7일차가 완성이 되고요. 지금 가는 과정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3, 2, 5, 7, 9, 12 8일차에 나야풀 출발점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트래킹을 소요 1차별로 표시를 하신 후에 이 제한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선택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에는 간두룩에서 숙박을 한다. 아니죠? 김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죠? 틀렸고요. 반드시 마차푸체르 베이스 캠프에서 숙박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여기죠, 여기. 조심하세요. 6일차는 여기입니다. 내려오는 길이니까 올라갈 때는 건너뛰었죠. 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일차에는 대운알리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하루 6시간을 걷는 경우는 총 이틀이다라고 했는데 하루 6시간을 걷는 날짜를 한번 따져보죠. 3일차 첫 번째, 3일차가 가능하죠. 3, 2,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2, 2, 1, 1, 그죠? 6시간 채웠죠. 그 다음에 여기 8일차, 쭉 12시간 채웠죠. 이게 6시간이죠. 그래서 총 이틀이다? 아니다. 며칠이다? 3일이다 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3일차, 6일차, 8일차가 되겠죠. 그래서 트래킹은 8일차에 완료된다? 예, 5번째의 선택지 정답으로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 판단에서 두 번째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규칙이나 기준, 지침, 성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해내는 과정들 연습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